안녕하세요. 현재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선진국의 문턱에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나타나는 몇 가지 국가 지표를 통해서 볼 때에는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가지고 있는 행복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그렇게 높지 않죠. 열심히 노력을 하고 그를 통해서 경제적 성과를 이룩함에도 불구하고 행복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은 우리 정부는 물론 우리 국민 개개인에 대해서도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관적인 웰빙, 즉 주관적으로 자기의 삶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는 이슈에 대해서 최근에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긍정 혹은 부정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어떠한 정도의 행복감을 느끼고 있는지는 국가정책에 있어서의 중요한 지향점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주관적인 웰빙에 대한 논의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간헐적으로 있어 왔지만 그러한 시각 자체에도 대부분 경제학적인 접근으로 보통 점철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경제적으로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섰다고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행복감은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경제적 성장에 미치지 못하는 행복감, 많은 국가에서 고민하는 바이기도 하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서도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의 행복이라고 하는 차원을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대부분 GDP라든지 GNI와 같은 일반 국민 계정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해왔죠. 하지만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이나 노벨상을 탔던 슈티글리츠 박사의 지적처럼 일반적으로 경제적 수치가 포용할 수 있는 어떤 삶의 질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주 한정된 것에 불과합니다. 삶의 질,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삶의 질에 대한 논의는 많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러한 개념과 그 측정에 있어서 합의된 바는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일반적인 접근은 경제적인 접근입니다. 즉 자원이라든지 객관적인 생활 조건에 배타적으로 초점을 맞춘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어보셨던 GDP per capita, 즉 1인당 국민 생산 또는 1인당 국민 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개념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있어서는 보다 주관적인 측면에서의 측정, 즉 주관적 웰빙이라고 하는 차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주관성이기 때문에 파악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선진국 문턱에 진입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중평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발표된 바와 같이 우리나라 국민의 행복 수준에 대해서는 그렇게 높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경제적 성과와 행복감의 어떤 괴리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당면한 문제이기도 하고 또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도 할 것입니다. 최근에 있어서 여기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이 OECD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되면 삶의 질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하나의 측면만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GDP per capita, 즉 국민소득을 통해서 삶의 질을 측정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한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해서 이런 것들이 주로 객관적인 조건에 대한 것이었다면 보다 주관적인 측면에서 하는 그 구성 요소들은 크게 세 가지 정도를 OECD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과연 그동안 사람들이 살면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주로 라이프 세티스팩션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두 번째 측면은 조금은 더 텐터티브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과연 어제 또는 과연 그저께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던 또 느꼈던 어떤 이모셔널한 측면, 즉 감정적인 측면에 대한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지속적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날 자신이 살고 있는 하루하루의 퀄리티에 대해서 측정하는 것이 바로 감정적인 측면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이고 부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평가, 그리고 어제 하루 내가 어떠한 감정을 느꼈는지에 대한 어떤 판단, 그와 함께 또 하나는 자신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목적 또는 지향점에 대해서 얼만큼 다가가고 있는지를 스스로 판단하는 것, 즉 자기 실현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부분에 대한 것을 복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어떤 삶의 질이라고 하는 것을 측정하는 데 적절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OECD의 권고입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관적인 측면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서베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서베이 연구센터에서 바로 이러한 부분을 조사를 하였습니다. 2013년도 국민인식조사를 통해서 저희는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한 측정을 하게 되었고 총 5,940명으로부터 그 응답을 받았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각각의 어떤 측면이라고 하겠죠. 자기 삶에 대한 판단이라든지 또는 감정적인 측면, 또 자기 실현이라고 하는 측면들이 항상 같이 가는 건 아니란 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것들을 한번 어떤 식으로 묶어볼 수 있을까 하는 일종의 시도 결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이 있겠죠. 하지만 그러한 사람들이 감정적인 측면에서 항상 긍정적인 것들은 않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자기가 어느 정도의 삶의 주관적인 판단에 있어서 좋다고 느낀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기 실현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항상 만족스럽지는 않을 겁니다. 이러한 방향성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는 클러스터, 즉 군집 분석을 시도하였고 그 군집 분석을 통해서 크게 우리나라에 있는 국민들이 한 3가지 정도의 집단으로 구분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것을 단지 밝힌 것에 그치지 않고 지리적인 정보로서 저희가 한번 분포를 살펴봤다는 것이죠. 첫 번째 집단, 두 번째 집단, 세 번째 집단은 각각의 나름대로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집단 같은 경우는 삶의 판단, 즉 자신의 삶에 대한 평가 자체도 긍정적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감정 자체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이었습니다. 자기 실현에 있어서도 긍정적이었습니다. 즉, 3가지 측면에서 모두 긍정적인 집단이 하나가 나타나고 저희는 그것을 군집 1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또 다른 집단은 이 3가지 측면에 있어서의 어떤 방향성이 전부 다 상대적으로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군집 3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군집 2 같은 경우, 두 번째 집단 같은 경우는 이 첫 번째 집단과 세 번째 집단 가운데쯤 있겠죠. 이 3가지 집단을 지도상에 펼쳐보게 되면 독특한 성격이 나타나게 됩니다. 말씀을 드리게 되면 첫 번째 집단 같은 경우는 대체로 서울 지역이라든지 또는 포항, 울산, 그리고 경남 내부 지역, 그다음에 경북 외부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이 하나의 클러스터인데 그 클러스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3가지 군집 중에서 제일 마지막 군집입니다. 즉, 전반적인 삶의 평가가 그렇게 좋지 않은 것이죠. 반면에 경남 일부 지역이라든지 부산 지역, 그리고 충남 동부 지역, 그리고 강원도 지역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모든 3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높았습니다. 즉, 삶의 질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상당히 우호적인 집단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나머지 두 번째 집단 같은 경우는 전국에 펼쳐져 있지만 이것을 지도에서 보시게 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개념과 조금 상치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또는 경제적인 문제의 어떤 여러 가지 지표들과 이 삶의 질 지표라고 하는 것들이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동질성을 가지고 있고 일정 부분에서는 이질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연구는 이를 통해서 삶의 질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지표에 있어서의 어떤 궁극적인 지향점이긴 하지만 그러한 지표를 통해서 이런 삶의 질이 항상 결정된다기보다는 그와 동시에 이런 삶의 질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또는 정치적인 것들이 유인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입니다.